자,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내용, 이거 진짜 우리 일상생활이랑 딱 붙어있는 얘기예요. 매일같이 스마트폰으로 장바구니 채우실 때 그 결제창 뒤에 숨어있는 아주 기가 막힌 현실을 싹 다 파헤쳐보겠습니다. 화면 한번 보실까요? 지금 당장 구매하고 결제는 천천히 하세요. 3개월 무이자. 이번 달 부담 제로. 와, 이거 진짜 너무 익숙하시죠? 우리가 쇼핑 앱 켤 때마다 아주 친절하게 마치 우리 지갑 사정을 다 이해해준다는 듯이 유혹하는 단골 멘트들이잖아요. 당장 내 통장에서 큰 목돈이 안 빠져나가니까 왠지 모르게 마음이 확 편안해지는 기분 다들 느껴보셨을 겁니다. 근데 여기서 잠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. 과연 이 기능들이 진짜로 우리 주머니 사정을 덜어준 걸까요? 아니면 그냥 눈에 안 보이게 뒤로 슬쩍 밀어버린 것뿐일까요? 오늘 설명해드릴 핵심이 바로 이 질문에 다 담겨 있습니다. 이 모든 함정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한번 볼까요? 이게 아주 기가 막힌 심리적 함정인데요. 예를 들어 우리가 12만 원짜리 예쁜 운동화를 하나 산다고 해볼게요. 결제 버튼 누르려는데 딱 3개월 무이자 옵션이 보입니다. 그럼 오늘 내 통장에서 나갈 돈은 딱 4만 원이죠. 그 순간 우리 머릿속에서 12만 원이라는 진짜 가격표는 싹 지워지고 아, 이건 4만 원짜리 운동화구나 하고 뇌가 착각을 해버리는 거예요. 물건값은 1원도 안 깎였는데 말이죠. 이걸 전문 용어로 가격 쪼개기라고 부릅니다. 후불 결제나 할부 서비스가 가격을 깎아주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. 그냥 아주 잘게 썰어서 보여줄 뿐인 거죠. 우리 뇌가 원래 앞으로 갚아야 할 전체 빚의 덩어리보다는 당장 오늘 내 지갑에서 나가는 돈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. 결제 서비스들은 이 심리를 정말 영리하게 찔러서 이 정도면 뭐 낼 수 있겠는데? 하는 착각을 완벽하게 불러일으키는 겁니다. 우리 뇌가 어떻게 고통을 미루는지 살펴보죠. 이 마법의 핵심은요. 택배 상자 뜯을 때의 그 짜릿한 기쁨이랑 나중에 카드값 낼 때의 그 뼈아픈 고통을 완전히 분리시켜버린다는 거예요. 결제창이 에이 나머지는 나중에 천천히 생각하세요 하고 부드럽게 속삭일 때 우리는 진짜 엄청난 착각에 빠집니다. 바로 다음 달에 나를 무한 신뢰하는 거죠. 다음 달에 나는 왠지 돈이 더 많을 것 같고 씀씀이도 확 줄여서 절약할 거야 하면서요. 근데 현실은 어떤가요? 다들 아시잖아요. 다음 달에 나도 똑같은 결제창 앞에서 똑같이 흔들리면서 진짜 이번 한 번만을 외치고 있다니까요. 이 착각의 대가가 생각보다 진짜 맵습니다. 화면에 있는 표 한번 보시겠어요? 이게 우리들의 아주 평범한 지출 내역인데요. 쇼핑 앱에서 산 4만 원짜리 할부 운동화, 카드 앱으로 넘긴 2만 9천 원짜리 이어폰, 야식으로 시켜 먹은 3만 원짜리 배달 음식, 그리고 1만 5천 원짜리 구족 서비스. 자, 따로따로 보면 2만 원, 3만 원 다 귀여운 수준입니다. 부담 없죠? 그런데 말이죠. 다음 달 결제일이 되면 이 여러 앱에 흩어져 있던 녀석들이 하나로 뭉쳐서 거대한 청구서로 날아옵니다. 그때 가서야 뒷목 잡으면서 나 분명 큰 돈 안 썼는데 왜 벌써 월급이 통장을 스쳐 지나갔지? 하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하셔야 할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. 우리 소비 습관을 무너뜨리는 건요. 무슨 자동차를 뽑거나 엄청난 명품백을 지르는 그런 거대한 지출이 아니에요. 진짜 무서운 건 겉보기에 만만해 보이니까 팍팍 긁어버리는 그 망설임 없는 소액 결제들입니다. 당장 나가는 돈이 작아 보이니까 결제 버튼 앞에서 고민하는 시간 자체가 확 줄어들고 구매 빈도는 엄청 잦아지는 거죠. 결국 내가 한 달에 도대체 얼마를 쓰고 있는지 그 감각 자체를 완전히 마비시켜버립니다. 도대체 이 친절한 서비스 뒤에서 누가 웃고 있는지 구조를 들여다볼게요. 회사들이 자선단체도 아니고 이렇게 혜택을 막 퍼주는 이유가 뭘까요? 첫 번째는 가맹점 수수료입니다. 원래 12만 원이면 비싸서 창 닫고 나갈 사람도 한 달에 4만 원씩 3번 이러면 결제 버튼을 누르거든요. 쇼핑몰 입장에선 물건이 잘 팔리니까 기꺼이 플랫폼에 수수료를 줍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수익 모델이 진짜 백인데 아까 그 작은 눈덩이들이 너무 커져서 폭발할 때 발생합니다. 소비자가 결제일을 깜빡하거나 잔고가 비어서 연체가 되면 붙는 어마어마한 연체료와 이자, 그게 다 쏠쏠한 수익이 되는 구조죠. 우리 모두가 칼같이 제때제때 돈을 갚으면 참 좋겠지만 현실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죠. 카드값이 하필 이번 달에 좀 겹치거나 잔고가 잠깐 비어서 결제일을 딱 한 번 놓치는 그 순간 평소엔 그저 편리한 기능이었던 후불 결제가 순식간에 내 숨통을 조이는 엄청난 스트레스에 빚 관리 문제로 둔갑해버립니다.
이제 다시 우리 지갑의 주도권을 되찾아올 시간입니다. 결제 알고리즘이 이끄는 대로 그냥 질질 끌려가면 안 되겠죠? 앞으로 결제 버튼 누르기 딱 직전에 잠깐 멈추고 속으로 이 네 가지를 꼭 물어보세요. 첫째, 솔직히 이거 일시불로도 살 수 있나? 일시불이 부담스럽다면 진짜 필요한 물건인지 다시 봐야 합니다. 둘째, 다음 달에 나 또 이런 할부 선택 안 할 자신 있나? 하나는 괜찮지만 쌓이면 답 없으니까요. 셋째, 이게 내 소중한 다음 달 월급을 얼마나 먼저 빼앗아가는 거지? 그리고 넷째, 혹시 나 지금 무이자라는 말에 홀려서 진짜 가격을 작게 느끼고 있는 건 아닐까? 이 질문들이 잠깐 잠들어 있던 여러분의 이성을 확 깨워줄 겁니다. 물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모든 할부가 무조건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. 예산 범위 안에서 비싼 가전제품을 사거나 갑자기 큰 병원비가 나갔을 때 계획적으로 나눠내는 건 아주 훌륭하고 똑똑한 예산 도구예요. 하지만 단지 할부 기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안 사도 될 물건을 충동적으로 지르고 스스로를 정당화한다면 그건 더 이상 편의가 아니라 지갑에 구멍을 내는 독약인 거죠. 그러니까 여러분, 오늘 내용 중에 이건 꼭 기억해 주세요. 화면에 보이는 숫자 보이시죠? 결제창이 아무리 예쁜 폰트로 4만 원씩 3개월이라고 쪼개서 유혹해도 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잊지 말아야 할 진짜 가격은 바로 저 12만 원입니다. 눈에 띄는 혜택이나 무이자 계열수 같은 거 다 걷어내고 쪼개지기 전에 전체 가격을 꿰뚫어보는 눈, 그게 바로 흔들리지 않는 현명한 소비의 시작입니다. 자, 마지막으로 화면에 있는 이 문장 정말 뼈 때리지 않나요? 지금 덜 내는 게 아니라 나중에 나에게 계산서를 넘기는 겁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그리고 그 나중에 나는 생각보다 진짜 엄청 빨리 한 달 뒤 결제일에 어김없이 찾아옵니다. 자, 다음번 결제창 앞에서 결제하기 버튼이 여러분을 유혹할 때 한번 고민해 보세요. 당장 오늘 5분의 즐거움을 위해 타협하시겠습니까? 아니면 한 달 뒤 든든한 잔고를 보며 웃음 지을 미래의 여러분을 지켜내시겠습니까?